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가장 오래 남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낯선 이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남겼을 때입니다. 특히 피를 나눈 가족 그 중에서도 형제자매 사이에서 생긴 균열은 시간이 지나도 복원되지 않는 깊은 골이 되곤 합니다. 형제자매라는 관계는 이상합니다. 같은 부모 아래에서 자라고 같은 밥상을 나누며 자란 사이이면서도 서로의 인생에 가장 복잡하게 얽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땐 친구처럼 지내지만 성인이 되면 비교와 질투, 상처와 거리감이 쌓여갑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말은 평생의 오해를 만들고 어떤 말은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날 이후 오빠는 제 앞에서 평생 입을 닫았습니다. 이 말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들리는 문장입니다. 형제자매 사이에 벌어진 일은 당사자들만 아는 복잡함을 품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가까운 존재였기에 차마 이해받지 못한 감정들이 더 깊게 맺히는 것입니다.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라는 믿음, 형제니까 다 받아줄 거라는 기대, 이 모든 것이 때로는 관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형제자매 사이에 더 조심해야 할 말, 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농담처럼 던졌던 말이 상대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실수 하나를 가족들 앞에서 꺼내 웃음거리로 만들었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의 얼굴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이 마음의 상처로 남았고 결국 시간이 흘러도 그때 너 정말 너무했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두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 웃어 넘기나? 내가 말한 게 뭐가 그렇게 상처가 되냐? 이런 반응은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파고듭니다. 형제자매는 애초에 모든 걸 말해도 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야 하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문통입니다. 이 작은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형제자매와 다투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갈등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무엇이 결정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했는지 선명히 기억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는 어릴 적 기억이 쌓인 감정의 창고와도 같습니다. 어른이 되어 만나는 사람들과는 달리 형제에게 받은 상처는 수십 년 전 일이라도 언제든 꺼내져 지금처럼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사이에서 말을 꺼낼 땐 과거를 꺼낼수록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그때 너는 그랬잖아로 시작하는 말은 상대의 방어심을 자극하며 이미 다친 마음을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 가장 큰 갈등의 시작은 기억의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한 사람은 장난이라고 기억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 장난을 수치로 기억합니다. 어릴 적 우연히 들었던 말, 놀림, 편애의 순간은 말한 사람에게는 사소한 일이지만 들었던 사람에겐 깊은 감정의 상처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의 편애가 언급되는 순간 그 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널 더 좋아했잖아. 아빠는 항상 내 편이었지. 이런 말들은 어릴 적 감정을 끌어올리며 현재의 대화마저 삐걱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말을 하는 순간부터 대화는 감정이 아닌 싸움이 됩니다. 이해하려는 태도보다는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앞서게 됩니다. 내가 억울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꺼낸 이야기지만 결국 상대는 방어하게 되고 형제자매라는 관계는 점점 논쟁의 구도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형제자매 간의 비교는 치명적입니다. 넌 왜 아직도 그렇게밖에 못 사니? 내가 조금만 나처럼 했으면. 이런 말은 단순한 조언으로 포장되지만 사실은 상대를 무력하게 만드는 평가일 뿐입니다. 형제자매는 서로의 삶을 가장 오래 지켜봐온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만 말이 빗나가도 치명적인 상처가 됩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어린 시절의 습관처럼 직설적으로 충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넌 항상 나를 깔봤다는 감정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 사이에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상대의 현재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 나이에 그거밖에 못해? 이런 표현들은 상대가 그동안 살아온 방식을 전면 부정하게 만들고 그 부정감은 곧 관계 단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인생의 속도와 방식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순간 형제자매 관계는 견딜 수 없는 비교의 관계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대개 돈이라는 주제를 만나면서 더 복잡하고 지독한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 절대 쉽게 꺼내면 안 되는 주제, 그 중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어릴 적 용돈에서 시작된 감정은 성인이 된 뒤엔 상속, 부양명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에 얽힌 감정은 돈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 더욱 예민해집니다. 한쪽은 오래된 상처를 꺼내고 다른 한쪽은 그 상처가 억울하게 느껴지는 구조. 바로 그 지점에서 형제자매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돈은 객관적인 수치인 것 같지만 관계 안에서는 언제나 감정을 동반합니다. 어릴 적 누가 더 많은 용돈을 받았는지, 누가 더 비싼 옷을 입었는지, 누구의 학비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는 형제자매의 머릿속 어딘가에 조용히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힌 것 같지만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농담처럼 던져진 한마디로 되살아납니다. 아빠는 널 서울까지 유학 보냈잖아. 나는 그때 참 눈치 보며 다녔는데. 이런 말은 겉으로는 웃는 말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서운함과 비교의 감정이 진하게 섞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감정들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사람이 느끼고 있다는 것은 다른 쪽에서도 분명히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특히 상속이나 부모 부양 문제가 등장하면 그동안 잠잠했던 비교와 감정의 불씨가 다시 타오릅니다. 가장 흔한 갈등은 누가 더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희생했느냐입니다. 누군가는 부모 병간호를 오래 했고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로의 수고를 대가로 환산하기 시작하면 형제자매 사이는 더 이상 관계가 아닌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3년간 병원 왔다 갔다 했는데 너는 뭘 했어? 엄마 간병한 사람은 나야. 그걸 생각하면 이건 당연한 몫이야. 이런 말은 감정의 균열을 넘어 신뢰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져야 할 관계에 정상과 배분의 논리가 자리 잡는 순간 형제자매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닌 이해관계로 연결된 타인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말을 꺼낸 사람도 처음부터 관계를 끊을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저 자신의 억울함을 조금만 알아주길 바랐을 뿐인데 상대는 그 말 속에서 욕심만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그날 이후 오빠는 제 앞에서 평생 입을 닫았습니다. 이 한 문장이 현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 진짜 무서운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말과 시선입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솔직해진다지만 가족 앞에서는 오히려 더 가려야 할 말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그건 내 권리야,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 같은 표현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장 큰 결별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말이 쉽게 던져집니다. 특히 형제자매 사이에서는 그 말들이 오래된 감정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희생이라는 단어는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자신이 더 많이 참았고 더 오래 책임졌다는 말은 상대에게는 곧바로 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대화는 이해가 아닌 계산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했던 만큼 나도 했어. 넌 편한 자리에서 말만 하더라. 이런 문장들은 오래된 감정을 파내며 관계의 뿌리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결국 진심보다 먼저 전달되는 것은 말의 방향이 아니라 말의 칼날입니다. 사람은 가까운 사람에게 더 무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가 방심이 되고 그 방심이 습관이 되면 언제부터인가 상대를 상처내는 일이 너무 쉬워집니다. 그거 하나 못하냐? 넌 원래 그랬잖아. 이런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상대를 과거의 틀 안에 가둬버리는 굳은 편견이 됩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 말의 무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집니다. 어릴 때 들었던 말은
자존감의 밑바닥에 박힌 돌처럼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웃으며 넘기는 것 같아도 삶의 어느 구석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말을 한 사람은 대부분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수십 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사이에서 내가 그런 말을 했었어? 라는 반응은 상대를 한 번 더 외롭게 만드는 말이 됩니다. 말은 한순간에 끝나지만 그 말이 남긴 감정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형제자매 간의 갈등이 오래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말을 지우지 못하고 상처를 준 사람은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사람은 피를 나눈 존재보다 차라리 남이 더 편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말 한마디가 관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유는 서로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점은 공격이 아니라 보살핌의 근거가 되어야 하지만 분노와 서운함이 앞서면 오히려 그 약점을 가장 날카롭게 찌르는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사이에서는 입 밖으로 꺼낼 말을 한 번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농담이라도 충고라도 회상이라도 그 말이 지금 필요한 말인지 아니면 나만 후련해지기 위한 말인지 단 한 번이라도 멈춰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형제자매 관계는 가까울수록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서로의 경계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정보와 감정의 조각들이 때로는 감싸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상처를 찌르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이 관계를 피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형제자매 사이라고 해서 상대의 인생을 평가할 권리는 없습니다. 살아온 방향도 다르고 삶의 기준도 다릅니다. 그 다름을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서로를 향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는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가끔은 침묵이 말보다 더 깊은 배려가 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차가움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성숙함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처럼 오래된 감정을 공유한 사이라면 침묵이 때로는 신뢰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가 그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관계라는 건 무엇이든 말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말을 삼켜도 통하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사이에서 이 균형이 무너질 때 말은 벽을 허무는 도구가 아니라 벽을 세우는 도구로 변합니다. 형제는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존재인 동시에 서로를 가장 쉽게 오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형제를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기억 속의 이미지로 보기 때문입니다. 얘는 원래 이런 애였지. 쟤는 항상 그랬어. 이런 고정된 인식은 상대가 변할 기회를 빼앗고 지금의 모습을 무시하는 태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새로운 시선이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자란 사람이지만 지금은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삶을 살아온 독립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제야 우리는 묻지 않아도 되는 말, 꺼내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관계를 망치지 않는 유일한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 번 던진 말은 남이 들으면 상처지만 형제가 들으면 평생의 기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후회가 찾아오고 나서야 그때 왜 그 말을 했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사이의 갈등은 그 후회가 닿기엔 너무 늦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관계가 멀어지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점점 좁아지고 결국 서로의 인생에서 빠르게 사라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단순한 서운함이었습니다. 작은 오해였고 조금 지나면 풀릴 줄 알았던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 말은 사라지지 않았고 침묵은 점점 익숙한 거리가 되었습니다.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사이, 명절에도 마주치지 않는 사이, 가족 행사에서 서로 눈길을 피하는 사이가 되어갑니다. 이쯤 되면 누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생각하기보다 이젠 아무 의미 없다는 체념이 더 커집니다.
무서운 건 그 체념이 서로를 편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더 이상 아프지 않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 형제자매는 과거형 가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가족 중 누군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연락, 아버지가 수술을 받는다는 소식, 그제야 서로의 번호를 찾고 망설이다 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같이 자랐던 시간보다 말하지 않았던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사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저 한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말없이 시선을 피합니다. 그 침묵은 과거의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왜 그땐 그렇게 말했을까? 그때 그냥 한 번만 참았더라면.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수없이 맴돌지만 입 밖으로 꺼낼 용기를 내지 못한 채 시간은 또 흘러갑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 가장 큰 후회는 먼저 말을 걸 걸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어려워서, 그 한 번의 연락이 두려워서 관계를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계라는 건 절대 큰 결심으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안부 인사 하나, 아무 의미 없는 사진 하나, 그런 아주 사소한 연결이 멀어진 관계를 다시 붙잡는 유일한 끈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은 때론 이상적인 말에 불과합니다. 형제자매 사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상처가 너무 깊고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돌이키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고 마주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다는 안도감입니다. 그 안도감 속에는 상대를 미워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포함됩니다. 더는 기대하지 않겠다는 다짐, 하지만 미워하며 살지는 않겠다는 마음. 이것이 형제자매 사이에서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선일지도 모릅니다.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마음을 내어놓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관계의 회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워져야 좋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가까울수록 더 많은 다툼과 오해가 생깁니다. 그럴 땐 한 발짝 떨어지는 것이 무관심이 아니라 존중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형제자매 관계에서도 다르지만 괜찮다는 말이 필요합니다. 나처럼 살지 않아도 괜찮고 내 기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는 인정. 그 인정이 없으면 어떤 말도 결국 충고가 아닌 간섭이 되고 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같은 부모 아래 자랐다고 해서 같은 성격, 같은 감정,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사이는 비슷한 듯 하면서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낯선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 낯설음을 이해하려는 순간부터 비로소 갈등의 고리가 하나씩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리가 풀리는 데는 크고 극적인 말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이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는 때로 회복보다 정리가 필요합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다시 가까워지는 것보다 더 이상 마음의 빚을 지지 않는 선택이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관계를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내 삶에서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사람은 미움보다 후회가 더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를 끝없이 반복하다 보면 지금 내 삶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땐 이제 그 감정을 떠나보내야 할 시점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뭘 더 했어야 했나라는 생각 대신 나는 그때 할 만큼 했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형제자매 관계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가 곧 실패는 아닙니다. 살다 보면 어떤 관계는 그 자체로 너무 무겁고 복잡해서 더 이상 품고 가는 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가족 안에서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 간에는
아무도 모르는 감정의 흔적이 더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꼭 상대에게 털어놓아야만 비로소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서 정리하고 흘려보내는 시간이 진짜 회복을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마음속에 얽혀있던 오래된 원망을 하나씩 내려놓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바뀌지 않아도 그저 더 이상 붙들지 않음으로써 감정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는 이상하게도 자꾸만 애써야 한다는 강박을 남깁니다. 특히 형제자매 사이에서는 원래 잘 지내야 한다는 당위가 오히려 갈등을 더 오래 묵히게 만듭니다. 그럴수록 중요한 건 잘 지내는 것보다 잘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충분히 아팠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 감정을 손에서 놓아도 괜찮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감정들, 이제는 꺼내지 않아도 되는 시간 속으로 천천히 흘려보내셔도 괜찮습니다. 형제자매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오래 존재하는 관계입니다. 부모보다 오래 함께하고 배우자나 자식보다 먼저 기억 속에 등장합니다. 함께 자란 시간만큼이나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단순히 좋고 싫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질투와 연대, 애정과 원망, 그 복잡한 감정의 결합이 형제자매라는 이름 속에 함께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평생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형을 보며 책임감을 배웠고, 동생을 돌보며 배려를 배웠으며, 때로는 다툼을 통해 참는 법도 익혔습니다. 형제자매는 결국 우리 삶의 성격을 만든 기초 중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남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제는 서로를 지탱하는 존재로 남고, 어떤 형제는 서로를 피하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형태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삶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관계가 멀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모든 기억까지 지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았던 순간은 그대로 간직하셔도 됩니다. 함께 웃었던 시간, 함께 울었던 기억, 그것은 현재의 거리와 상관없이 여전히 소중한 인생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떠난 관계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형제자매라는 거울은 때로는 나의 결을 그대로 비추는 반영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외면했던 감정을 들추어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마주하는 태도는 결국 나 자신을 대하는 방식과도 닮아 있습니다. 형제자매에게 바랐던 이해와 존중, 그것을 나 자신에게 먼저 주는 일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가 어떤 모습으로 남든 내 삶에 상처로 남지 않고 하나의 과정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상처받지만 관계를 통해 회복되기도 합니다. 형제자매 관계가 아팠던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무너졌던 신뢰와 감정의 틈을 새로운 만남과 시간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결국 내 인생을 함께 만든 이름이라는 사실, 그 사실만은 거리가 멀어졌더라도 조용히 마음 한편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형제자매라는 관계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인연 중 가장 깊은 인연입니다. 같은 집에서 자라며 같은 부모를 나누고 비슷한 시절을 지나온 존재. 하지만 그 유사함이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관계를 어떻게 품느냐는 삶 전체를 대하는 태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맺은 관계가 언제든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성숙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모든 형제자매가 평생 돈독하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멀어지기도 하고, 어떤 관계는 말없이 이어지기도 하며, 또 어떤 관계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만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그 어느 쪽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관계 안에서 내 감정을 억지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 감정을 억누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정확히 알아차리고 필요한 만큼만 건네는 데서 시작됩니다. 형제자매 사이에도 침묵이 지켜야 할 순간이 있고 거리가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거리를 통해 관계를 망치는 말 대신 서로를 놓치지 않는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는 사실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감정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나간 말에 매달리기보다 앞으로는 어떤 말을 하지 않을지 고민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형제자매와의 갈등을 겪은 사람은 압니다. 어떤 말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 말로 인해 내가 나 자신까지 미워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도 알아가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모든 걸 덮어주는 장막이 아니라 때론 감정을 명확히 바라보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형제자매를 하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와 같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내 기대에 닿지 않아도 이제는 그냥 그런 사람으로 남겨두는 것. 그 태도가 어쩌면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화해일지도 모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오늘을 지나 내일을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